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요.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래는 몇 년도예요? 원래 입었어요? 달력을 몇 분 봐도 자꾸 이제 아픕니다. 기억 안 납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치매 간이 선별 검사를 받은 어르신 4,300명 가운데 310명이 치매 의심 판정이 났고 병원 정밀 검사 결과 140여 명이 치매 환자로 진단받았습니다. 실제 65살 이상인 대구 시민 28만 9천 명 가운데 9.3%인 2만 7천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빨래를 집에서 삶으면 냄비가 거의 이제 없는 거죠. 다 태우시는 거죠. 뭘 올려놨는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세도 조금 나타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대부분 가족들에게 지워지다 보니 만성 피로는 물론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상해도 나는 작년에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고 밥도 못 먹고 그럴 정도. 특히 보호자의 78%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픈 모습 보고 일하러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5건 저희 엄마인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얼마 사실지 모르지만은 후회 안 하고 싶어서. 전문가들은 일단 치매 환자 보호자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치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닥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어려움에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제 치매 가족분들을 모시고 치매 문제는 노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치매 특별 등급 확대 같은 사회적 틀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돼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지역을 당초 의성군과 구미시, 군위군 3곳에서 야외 바이러스 감염 항체가 발견된 고령군까지 4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야외 바이러스 감염 항체가 발견된 고령 2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 농장에 돼지를 입식해준 어미돼지 농장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구시 서구 원대동 가구골목에 불이 나 가구점과 주택 등 17곳이 불에 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 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빼곡하게 붙어있는 건물을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돼 큰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습니다. 불은 오늘 오전 9시 43분쯤 대구시 서구 이른바 원대동 가구골목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식당 한 칸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에 번지고 있는 상황에 그 옆집 자고 있는 식당 주인 요리문 두드리가 깨어내고 119 신고하고 안에서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다다다다 나들어가게 비 오는 줄 알고 나오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놓으니까 우리 집 창고로 걸러 붙어가 하면 벌겋게 넘어오도록 하게. 소방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끝에 1시간 20분 만에 큰 불을 껐습니다. 이번 불로 가구점 6곳과 주택 1곳 등 17곳이 불에 탔고 소방서 투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화재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상가 건물 2층 서화연구실에서 불이 나 건물 10제곱미터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건물 4층에 사는 주민 1명이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3일 발생한 구미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성주군에 사는 2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택시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빚이 있어 살해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는 지난 21일 택시를 몰고 나간 뒤
23일 오후 3시 10분쯤 구미시의 도로변 풀숲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동부정류장 대합실에 사람을 내려주고 그냥 통과해도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제보가 올라왔는데요. 동부정류장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항의글이 본물을 이루고 있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내려주고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돈을 받습니까? 이 도로는 순환 2번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요. 시내버스는 괜찮지만 일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8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괜찮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 돈을 내야 하는 이상한 길입니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동부정류장 아래 작은 도로는 유료 주차장이 아니어도 같은 출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말이 주차료지 사실상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이건 뭐 봉익임선달이 따로 없네요. 관계당국의 빠른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안동철님께서 자해공갈단과 김여사가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른쪽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나오자 한 남성이 걸어 나오더니 차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당한 척 그대로 도로에 누워버립니다. 헌데 운전을 하던 여성은 어이없게도 이 남성을 보지 못하고 제 갈 길을 가버리고 이 경우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요? 넘어진 사람은 사기죄의 미수가 될 수 있고요.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아과 의사 김은정님을 이번 주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다 명함인 거죠. 도대체. 네. 의사, 이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과목도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 쪽, 기획 쪽 일을 하고요. 컨벤션 쪽 일도 하고요. 호텔 컨설팅 뭐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을 따라가 봤더니 생태학교에서 모기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체험학습도 주관하고 이건 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의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의사가 첫 번째 직업이 된지라 그 뒤에 하고 싶었던 목록들을 버킷리스트로 해서 쭉 배우다가 보니까 전문가로 인정해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직업의 대부분은 월급이 없는 자원봉사라고 하는데요. 김은정님의 직접 호기심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네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나만의 피서법, MBN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선풍기와 몰아일체되어 시원한 수박을 먹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이열치열, 매콤한 음식과 뜨거운 사우나로 더위를 이겨낸다는 응답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 마트에서 시원하게 쿨 쇼핑을 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치맥과 함께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MBC가 운영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MBN은 지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하시면 MBN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종묘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 54개 공공기관이 물품과 공사, 용역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 4조 9,241억 원어치를 구매합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비율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도 12.7%로 법정 구매 목표 비율 10%를 넘어 지역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최근 대덕댐 예정지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학계 관계자 등 11명으로 대덕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대덕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에는 지난해 홍수 조절 용량이 1,200만 톤인 부항 다목적 댐이 건설됐지만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김천시로서는 부항댐만으로는 감천의 홍수 통제가 어려워 추가로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최종 선수 명단이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대표팀 사령탑 류중일 감독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2차 명단 37명 중에는 차우찬과 윤성환, 임창용 등 투수 5명과 박성민과 김상수, 최영우 등 모두 8명의 삼성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종 명단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올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돼 1유형에 선정되면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광주보건대와 동양미래대 등 2개 전문대학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대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 취업 전략을 기반으로 한 보건산업 특성화 사업에 힘을 기울여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대학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취약계층 학부모와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이버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이버 연수는 원격 연수가 가능한 경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자녀 만들기를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란 주제로 6개 연수 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대경연구원의 최종현 박사는 CEO 브리핑을 통해 경북의 쇠고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은 고급육 중심의 상표를 육성하고 경상북도는 1등급 이하 쇠고기를 중심으로 통합 상표를 키워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박사는 품질과 유통체계의 엄격한 관리만이 쇠고기를 친환경 고품질로 특화시킬 수 있으며 1등급 이하 쇠고기를 많은 소비자에게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해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과 달성군이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체험 행사를 함께 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를 열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행사 개최,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대축전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약돌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해 구워 먹을 수 있는 문경 한우축제가 문경세제 단풍철인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 세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문경 한우축제 추진위원회는 올해 축제 기본 계획과 장소 일정을 확정하고 세부 행사와 홍보 방안을 잡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